네,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박현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BC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자들을 지칭한 경고 발언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욕과 조롱, 사실 조작,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고 현지 시각 11일 알렸습니다. 이는 현지 시각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시카고 유세장에서 시위대들과 지지자들 간의 폭력 사태가 빚어진 후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알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라가르드 IMF 총재가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발언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높은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말하며 글로벌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로이터 통신에서는 오바마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런던으로 방문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오바마의 방문이 영국 국민 투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가디언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최근 난민 사태로 인해 주의회 선거에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독일 3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이뤄졌고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교민주당이 27.5%를 얻는 데 그쳐 32.5%를 획득한 녹색당에게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난민 통제 강화를 희망하는 민심이 그대로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다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조우 샤오찬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대로 상승할 것이고 국내 내수 증진과 혁신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온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프랑스와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분산된 방사능 물질들을 집결시키는 기술들을 개발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신뢰를 잃던 도쿄전력의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박현식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유동원의 글로벌 이슈 주민, 유동원 키움증권 WM 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시간 계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 기사 보겠습니다. Economists mixed on ECB stimulus. 네, 22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죠. 최근에 있었던 ECB 통화 정책 회의 결과와 시장 반응, 또 우리의 대처법부터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럽의 ECB 통화 부양 정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파이낸싱 금리, 기준금리를 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0%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금금리를 0.1% 하락시켜서 마이너스 0.4%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렸는데요. 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늘리면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유럽 증시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는 상승을 했지만 그날 오후에는 결국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끝냈고요. 또한 금요일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놓고 보면은 드라기 총재가 향후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전형적인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끝나고 나니 다시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생기면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ECB의 양적 완화와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보통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했을 경우에 보통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현재까지의 증시 상승은 그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만들어졌지만 의견이 네. 수렴이 됐지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할 텐데 네. 앞으로는 아마도 경기 회복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다면은 조정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의 초점이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소비가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달러의 약보합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걸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시장,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매력도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클리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플로우 차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플로우 차트에 대한 시장 신뢰도는 확실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확신이 생길 수 있다. 즉 상반기는 공급 조정에 따른 상승 그리고 하반기는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회를 살리면서 지금의 조정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급등에 따라서 숨고리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번에 일본의 중앙회의라든지 중앙은행의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FOMC 회의를 갖다 기다리면서 시장을 좀 지켜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한 일주일 동안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3월 말 이전에 다시 투자를 늘리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장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World trade hasn't collapsed. It's just cheaper. 네, 앞에서 첫 번째 이슈에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세계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향후 경기 기대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시면 6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시 시장이 아마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6가지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세계 수입 수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중국과 한국 수출 물량을 보고 또 그 수입 물량을 볼 때 수요 증가가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수출 물량 증가율이 2월 달에 11.2%가 나왔고요. 원자재 관련 수입 물량 증가율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반류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금액 단위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네요. 지금 볼륨 그러니까 물량으로 놓고 보시면은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2월 수치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금액 단위로도 3월 달이 되면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공급 감소만의 이유로 보기에는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약세를 전환하는 그런 네.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CB가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고평가된 국면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박스권 아니면 점차 절하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그 ECB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추가 완화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미국도 금리를 아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또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중국과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경기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그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CB의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좀 더 가파라지는 네. 스티프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고 앞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책에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그러니까 가파라지면 네. 경제 침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이게 이제 역방향 금리 커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더 높고 장기 금리가 네. 낮은 모습이었죠. 이것이 그만큼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결국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조광, 철강 생산 부분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이 신규 건설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노동 인구가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난 4개월 동안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한 그 BDI 운임 지수라고 하죠. 네. 이 부분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경기 회복의 조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구간이다. 당분간 어느 정도 조금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있을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Will Kuroda and BOJ respond in kind to Draghi's shock and aw라는 제목이네요. 쿠로다와 BOJ, 드라기의 충격에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죠. 네, 네. 이슈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맞습니다. BOJ 그리고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각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일본을 놓고 보시면, 아까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추가적인 부양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비를 늘리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한 해만 놓고 보시면 일본 경제는 성장과 위축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약간 불안한 모습이죠. 그렇죠. 연율 기준으로 보시면은 1분기에는 상승을 했고요. 또 2분기에는 하락. 그리고 또 3분기에 상승, 4분기에 하락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각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일본이 GDP의 성장률이 겨우 0.5%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한 2.5%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일본의 GDP 성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부진했던 부분을 놓고 보시면 결국 소비에 있습니다. 일본의 개인 소비 부분만 놓고 보시더라도 네. 전체 GDP의 60%가 되고요. 정부와 개인을 다 포함한 소비를 놓고 보시면 GDP의 80%나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전분기에 감소를 했고 네. 그 전분기에도 또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일본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서 세계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4, 4분기가 기업들의 지출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네. 반면에 개인 소비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일본이 근데 보시면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의 가계는 어느 정도 펀디멘탈은 튼튼해지고 있다. 여기에 그냥 저축을 더 많이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소비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네. 향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이너스 금리와 추가 부양 정책으로 일본의 소비자들이 좀 불안감을 없애주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 세금을 올리지 않는, 그러니까 즉 재정 정책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의 가계의 펀디멘탈은 어느 정도 튼실하다. 이렇기 때문에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기 총리가 한 발언과 내용을 보면 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부양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이제 작년에는 유동성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네. 이러면서 그 전후로 세계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수출입 지표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CB가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3월 15일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부양 정책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늘리고 양적 완화를 추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3월 15일, 16일 날 FOMC, 미국의 FOMC의 회의가 있을 텐데 이 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마 금리를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당분간은 증시가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양적 완화와 미국의 금리 동결을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동성 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증시를 보시면 1, 2월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하는 국면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여기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 유동성이 부여가 되고 있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겨우 5% 내지 10%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이 네. 됩니다. 아마 적어도 10%, 많게는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랠리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전략을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기회를 잡으시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동원 키움증권 글로벌 WM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